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당잠사 오늘은 제가 진행합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채리입니다. 밤사이에 뉴욕 증시 흐름부터 바로 복귀를 하면서 오늘 장에 대한 성공 전략을 세워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 나스닥 지수 0.9%, S&P 500 지수는 0.2%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죠. 어제 나타났던 엄청난 급등세가 아쉽게도 이틀째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어제 많이 올랐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출회를 했고요. 그리고 빅테크주들이 일부 개별 악재에 따라서 급락세를 나타낸 점 부담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의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경계감까지 자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죠. 하지만 보시다시피 장중에 지수가 상승 전환을 시도했던 구간도 있습니다. 이때 전해졌던 게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이었는데요. 월러 이사는 연준 안에서도 온건한 매파적 성향을 띠기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월러 이사의 입에서 이르면 오는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 연내 총 금리 인하는 3에서 4회까지도 가능할 수 있겠다. 물론 데이터를 조금 더 보고 판단해야 하긴 하겠지만 시장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전망을 내비치다 보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10년물 금리가 낙폭을 확대하고 달러화도 후퇴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던 데에는 빅테크주들을 중심으로 강한 매물이 출회된 영향이 있었는데요.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장 막판에 조금 더 이 낙폭이 벌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애플이 4%의 급락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중국 안에서 스마트폰 점유율이 3위로 추락을 했다는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1위를 내리 유지해 오던 애플인데 이 중국의 비보 그리고 화웨이 업체들에게 밀려나고 있다라는 소식인데요. 이 애플이 중국에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이폰에는 AI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그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8%나 뛰어 올랐던 테슬라는 오늘 3.4%의 하락으로 진행이 됐죠. 프리마켓에서부터 주가를 끌어내렸던 뉴스인데요. 이번 주부터 사이버 트럭에 대한 할인 판매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부진하기 때문인 것 아니냐라는 해석과 함께 우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TSMC는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후에 급등했는데요. 이 뉴스 지금 다음 장에서 자세하게 보시죠.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39% 가까이 급증했고 영업이익이 57% 뛰어 올랐습니다. 아마 어제부터 이 뉴스 지속 팔로우업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 또 주목을 받았던 것이 이 같은 호실적이 올해도 이어질 거다라는 강력한 가이던스였습니다. 1분기 매출 전망치 밴드를 월가에서 기대하고 있던 추정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제시를 했고 뿐만 아니라 2025년도 설비 투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 전년도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380억에서 420억 달러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AR 쪽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반도체 장비에 대한 높은 수요는 이어질 것임을 시사하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간밤 ASML과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등의 장비주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모든 반도체주들이 다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등의 종목들은 내림세를 그렸는데요. 중국 당국이 미국의 칩스법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이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미국이 자국 기업들에게만 불공정한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지급했는가, 그리고 중국 기업들을 불법적으로 약화시켰는가,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라는 건데요. 이 조치는 미국의 기술 제재에 대한 가장 강력한 중국의 보복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미중 갈등이 격화될 거란 우려감 자리하고 있습니다.
뉴욕장 업앤다운 그 밖에 조금 더 정리를 해봤는데요. 은행주들의 호실적이 이어졌습니다. 간밤에는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깜짝 실적에 동참을 했는데요. 주가에 희비는 엇갈리는 움직임,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가장 강력한 상승을 나타냈던 두 개의 업종이 바로 부동산과 유틸리티가 되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장 강하게 직격탄을 맞았던 업종들에 해당하는데 간밤에 금리가 하락하자 반대로 또 가장 강하게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안에서 이 전력 섹터 내에서 일부 또 튀는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국내 증시와의 연관되는 연계성에 가장 큰 탄력을 받아갈 만한 종목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잠시 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험 섹터 내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실적 실망감에 6% 급락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주셔야겠네요.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이 트럼프의 중국 견제에 태양광주들 주목을 하셔야겠고요. LA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오늘장 유망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이스X의 스타쉽 7번째 발사가 이루어졌는데요. 부스터 메카질라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까지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 어떤 영향을 받아갈지까지도 점검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 전략 가보시죠. 네, 서울 국내 증시 어제 분위기부터 들려왔던 뉴스들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매크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금리의 향방에 따라 그날 시장에서 미리 결정되는 분위기죠. CPI의 예상 하회 소식이 전달되면서 어제 금리 달러 안정을 찾아가자 국내 증시도 함께 올라섰습니다. 1% 이상씩 상승세였죠.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합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다만 유가는 올랐는데요. 유가가 오르면 신재생 에너지로 명분이 생기고요. 어제 태양광은 트럼프 이슈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 강세 나타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 등도 요즘 모멘텀이 돼주고 있죠. 어제 양시장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된 것은 긍정적이었고요. 금리 하락으로 대형주, 성장주, 중소형주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성장주 포진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1.7% 상승 탄력이 더 좋았죠. 어제 국내 금리 동결 소식이 한국은행 금통위 전달이 됐는데요. 사실 경기만 보면 인하이나 환율 부담으로 인해 동결했다라며 일정 부분 인하를 예고하는 발언을 해서 동결에 대한 시장의 실망을 어느 정도 진정시켜주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UBS가 아시아 AI 관련주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더했고 SK하이닉스의 HBM4에 대한 모멘텀이 추가되면서 어제 SK하이닉스가 6%의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죠. 거기에 앞서도 체린 앵커 전달 주셨다시피 TSMC 호실적 영향에 반도체 종목들 디자인하우스를 필두로 해서 장후반에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수급의 시소 현상. 최근에 강했던 조선 쪽에서는 어제 반도체가 일어서면서 약간의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네요. 자, 요즘의 시장에서 가장 주력으로 봐야 되는 인물들입니다. 일론 머스크, 젠슨 왕, 그리고 트럼프인데요. 어제도 여지없이 시장에 영향을 줬죠. 일론 머스크가 지난번 변압기 쇼티지를 얘기한 데 이어서 한 번 더 관련 발언을 추가합니다. 전력 부족이 인류를 긴장시킬 것이다. 여기에 LA 화재가 노후화된 전력망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일정 추정 보도도 나오면서 어제 또다시 전력기기는 내달렸습니다. 재룡전기 중심의 강세 도드라졌고요. 젠슨 왕이 이제 헬스케어 AI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라는 얘기를 또다시 꺼내든 게 보도가 되면서 미국 내 의료 AI부터 해서 국내까지도 강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인투이티브 서지컬 상승이 있었고요. 어제 코어라인 소프트는 이제 네이처지에 관련한 이제 언급이 있었다라는 것에 상한가까지 올라가기도 했죠. 그리고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함께 만나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며 보안주들 강했어요. 샌드랩 상한가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의 발언과 정책에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 트럼프 트레이드, 머스크 트레이드, 젠슨 왕 트레이드가 계속
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AI와 전력, 유리기판 등등의 종목에서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 세 명의 공통점이 바로 전력 쪽을 함께 자극한다라는 거죠. 2022년도만 해도 노후화된 전력 인프라에 초점을 맞춰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우리가 내다보는 모든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속에서 전력기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었고요. 2024년도는 AI 첨단 산업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을 잡아먹을 거야 라는 스토리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노후화된 전력 플러스 AI 그리고 이상기후와 작은 재건의 느낌으로 전력기기가 또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력은 밸류에이션 부담을 논하기는 이르다라는 목소리가 아직도 나오는데요. 전력의 슈퍼사이클 언제까지 이어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가장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던 뉴스 중에 반가웠던 것은 바로 원전입니다.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2년여 동안 참 오래 끌어왔었던 지식재산권 분쟁이 양측 간 합의로 종지부가 났습니다. 그동안 원전 섹터의 강력한 족쇄로 여겨졌었던 이 이슈가 긍정적으로 시장을 이끌어 줄 것이다. 모멘텀이 쌓이고 있죠. 거기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올해 원자력 발전은 최대가 될 것이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원전 밸류체인 정리 안 하고 갈 수가 없겠죠. 설계 한정기술,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주요 부품주들 강세 흐름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 원자력 밸류체인으로 지금 보기는 이르긴 합니다만 삼성 E&A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왔는데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그래서 E&A 역시 체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까지 봤고요. 지금 시장은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의 취임을 앞두고 어떤 얘기가 나올까 행정명령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관련해서 전략적 준비자산으로 우선 채택하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도하기도 했고요. 그 밖에 기술 쪽의 규제 완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일론 머스크 밀어주기 차원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AI 소프트웨어, 우주, 가상자산으로 오늘 트레이딩 활발하게 진행된다면 여러 가지 가능성 열어둬야 되겠죠. 자, AI 소프트웨어 이슈가 계속되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의료 AI가 강세 흐름을 기록하기도 했고 엔비디아, 일론 머스크,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의료 AI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 시장으로 국내보다 800배 이상 큰 시장이죠. 그래서 의료 AI 국내 기업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은 어제는 상한가 코어라인 소프트 들어갔고요. 딥노이드도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루닛, 뷰노, 토마토 시스템, 노을 등에서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의료 AI 기업들의 일부 흑자 전환 소식이 들려오며 여러 가지 임상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 상황은 분명 긍정적인 순환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든도 막바지까지 행정명령 서명을 계속하고 있네요.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라는 행정명령에 사인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연히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는 이유이고요. AI가 진짜라면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갖은 사이버 범죄가 늘어나는 시장에서 눈앞에 보이는 위협, 방안의 코끼리, 사이버 보안도 진짜일 겁니다. 다만 미국 종목 중심으로 대응해야 될지 국내로 압축을 해봐야 될지 고민되네요. 일단은 어제장에선 센즈랩이 먼저 반응을 보였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사이버 보안 관련주뿐 아니라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종목들을 전부 다 정리를 좀 해본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연결이 된다면 이스트소프트 그리고 어제 센즈랩, 모니터랩 이런 쪽으로 먼저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보안이나 휴먼인간 AI 혹은 의료 AI 쪽에서 상승세가 보여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즘 AI 쪽 하면 소프트웨어로는 폴라리스 쪽이 꽤 강하게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도 한 번 더 확인하고 넘어가죠. 자, 오늘 박앵커의 연결고리입니다. 눈여겨볼 섹터로는 당연 전력 들어가죠. 머스크의 쇼티지 그리고 빅테크가 LS에 러브콜을 보냈다.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LS의 전력회사를 빅테크 모사가 방문을 했다더라. 빅테크 3사와 협력을 한다더라. XAI에 납품을 이미 시작했다더라. 라는 게 LS그룹주 중심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또 메타, 구글 등에서 해저 케이블 구축하고 있는데 LS
전선, LS 산전, LS 마린 솔루션 이런 쪽으로 가온전선까지 LS 그룹주 중심으로 전력을 압축해야 될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원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웨스팅하우스 족쇄가 풀렸죠. 그리고 비만, 노보노디스크가 그리고 일라이릴리가 밤사이 뉴욕장에서 다른 종목 대비 잘 버텼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약으로 살 빼는 시대 오늘 아침 보고서 업데이트 되기도 했는데 거기에선 한미약품과 D&D 파마텍 얘기합니다. 경구용 치료제 D&D 파마텍에 대해서 모멘텀이 조금 있기 때문에 어제 D&D 파마텍은 먼저 강하게 올라가기도 했네요. 테마로 본다면 오늘장 보안과 의료 AI 쪽 아무래도 행정명령 이슈가 있어서 보안 쪽이 자극받을 거고요. 가상화폐도 트럼프 트레이드의 일환이자 이제 업비트에 대한 좀 노이즈가 있었죠. 그래서 비성 관련주 중심으로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화장품은 ODM, 코스맥스이고요. 그 밖에 개별주 뉴스 이 정도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장은 중국 데이터 열어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있을 트럼프 취임과 일본의 금리에 대한 부담감 시장이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잠사였습니다.